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준규입니다.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께 상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총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업종을 변경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거나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이 올라온 걸 제가 다시 보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경매 공부 어렵지 않다, 부동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는 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부경꾼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도 중요하겠지만 두 가지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종 업종 금지 조항이에요. 자, 최초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상가의 구분 호수별로, 집합 건물인데 상가의 구분 호수별로 업종을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초 분양 당시가 아니더라도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 관리 규약을 만들면서 상가별로 업종을 지정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가 관리 규약에 해당 호수는 이 업종밖에 못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종 업종이 본 상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가 관리 규약들은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미용실이 있는 상가에 동종 업종 금지 조항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옆에다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 했을 때 상대 측은 영업금지 가처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많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가를 보시고 상가를 계약하거나 경매로 사기 전에는 상가관리단에 부탁을 해서 관리규약을 한번 열람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특약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구두보다는 가능하면 보는 게 낫겠죠. 내 눈으로 보는 게 낫죠. 아니면 부경꾼이 예전에 간판 영상에서 팁을 하나 드렸었죠. 상가의 구분 소유주나 임차인은 상가관리규약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해당 상가에서 구분 소유주 한 분께 부탁을 해서 상가 관리 규약을 획득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만 두 번째 또 있어요. 바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만나시기 쉬운데도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가를 건축할 때는 전기, 정화조, 하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겠죠. 부경꾼이 얘기하는 고차원 경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음식점으로 바꾸고 싶다,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 짚어봤더니 용도 변경이 다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공사를 열심히 했더니 영업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지자체에서, 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음식점은 50평밖에 안 되는데 용도 변경했다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000만 원 이상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찰자라면, 낙찰자가 사무실을 낙찰받았는데 이거를 음식점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이분이 계약서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다가 음식점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장기간 공실이어서 저는 뭐 음식점을 하시든 뭐 하시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으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100평짜리 공사를 해놨는데 임차인이 영업신고 하려고 지자체로 갔더니 지자체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납부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무엇이냐? 건물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건축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 용도에 맞춰서 정화조, 하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용량들을 초과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처리 시설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개인에게. 왜냐? 최초 건축물 당시에 만들 땐 사무실로 쓴다며. 지자체 입장이에요. 사무실로 쓴다 그래놓고 음식점으로 쓴다고 하는 건 너희잖아. 음식점으로 쓰면은 생활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야 돼 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법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이것은 하수도법에 기반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오수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했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해서 나오는 생활 폐수들, 이런 것들을 오수라고 그러죠. 자,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 놓습니다. 환경부의 고시로 하고 있는데요. 고시는 계속 매년 3월 정도에 개정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고요. 자,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아래 별표,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표가 있어요. 자, 기준표를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1일 오수량이 1인당 200리터 정도 나온다. 아파트는 1인당 200리터 정도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BOD 농도라고 해서, BOD의 농도는 얼마나 오염됐는지, 오염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건데요. 자, 방금 설명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모든 업종들에 대해서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관람장, 전시장 이렇게 다 있는데요. 자, 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장, 안마시술원, 찜질방, 별게 다 있죠. 정말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판매시설 쪽으로 오면은 배달 전문점이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나눠 있어요. 나눠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오수량의 기준을 보니까요, 배달 전문점은 30리터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휴게 음식점은 35리터, 일반 음식점은 60리터 정도가 나온다라고 기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배달 전문점이나 가공식품점보다 일반 음식점은 약 2배 정도 많은 오수가 나올 거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준도 일반 음식점에서만 보더라도, 일반 음식점 기준에서 보더라도 60리터 나오는 것도 많이 산정한 것 같아서 억울한데, 또 업종을 나눠놨습니다.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550 정도라고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한식, 분식은 330, 일식은 200, 서양식은 150. 다시 얘기해서 일식에 대비해서 중식이 약 2.5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오염도가 심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나라에서. 자, 바로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정화시설도 설치하게 하는 거고 오수 처리시설도 설치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체 설치를 하지 않는 곳이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배출량과 오염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실 수 있는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할 때는 기존 용도가 학원이거나 독서실이거나 했던 곳은 생활 오수가 별로 나오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에 상응하는 하수 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설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수자 원인 부담금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건 용도 변경이겠죠. 용도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개인 하수 처리시설이 아니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61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아까 기준표가 있었죠? 오수가 얼마나 나온지 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되어 있는데 정하는 양 이상의 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정하는 양이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은 하수도법 61조에 따라서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톤이죠.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자, 다시 얘기해서 기존 용도에서 증가시키는 양,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시키는 양이 10톤 이상일 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때는 오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10톤 이상 오수가 발생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되면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부 대상인지 그림을 보면서 보니까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신축을 했을 때 신축 당시에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입니까? 예, 아니오가 있는데 예로 가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중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의 하수 처리 구역입니까? 하수 처리 구역은 무엇이냐면 아예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자체에 공공 처리 시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곳들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쪽으로 오셔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 및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 및 처리를 하는데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얼마 오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10톤 이상 오수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10톤 이상일 때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0톤 이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10톤 이상일 때 11톤을 발생한다 했을 때 10톤을 초과한 1톤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11톤에 대해서 다 내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자체마다 발생 오수량이 있다 그래도 하수 원인자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단가, 처리 단가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서 제가 겪어본 어떤 곳은 100평 정도 되는데 한 4천만 원 넘게 냈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를 짚어보시는 건 투자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은 용도 변경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 및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렵죠? 이게 굉장히 기준도 복잡하고 이 단가나 이런 용량 해석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면적을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100평을 쓰는데 음식점으로 쓰는 주방 공간만 30평만 놔두고 홀 판매하는 70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놓고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피해가야지 라는 편법을 쓰더라도 다 적발 대상이 되게 돼요. 결론적으로 영업 신고 공간, 영업 행위를 하는 공간을 다 처리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일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맞지만 오늘 부경꾼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에 관심을 가지셨을 때는 본 상가가 위치가 어떻고 상권이 어떻고만 따지지 마시고 전기 용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납부 대상이 맞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세요. 원칙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래서 납부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셔도 돼요.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서 하수도과나 지자체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하수 처리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뭐 맑은물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자체 안내에 전화를 하셔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담당 주무관님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담당 주무관님에게 주소와 면적과 사용 용도를 얘기하시면 하수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그리고 납부 대상이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서 주세요. 편하죠? 예, 그래서 해당 지자체로 전화해서 짚어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알고 진행하시는 것과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평짜리 상가를 1억에 낙찰받았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입찰하시고 부동산 투자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중개하시는 분조차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이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업종을 용도 변경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시에 특약사항에 어떤 업종을 하는 거라는 명시를 하신다.
본 업종을 사무실로 썼던 걸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발생되는 재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 대로 적으신다 그러면 임대인분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셔야겠죠. 용도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까지 다 임대인께서 납부를 하셔야죠. 하다못해 전기가 증설된다. 전기 증설 비용까지도 특약사항에 적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건물주인 입장에서 제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새로운 업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임차인에게 고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업종으로 바뀌게 되면은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용도 변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동의를 하시면 저는 본 계약에 동의하겠습니다 식으로 정확한 고지를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 향후 분쟁이 없겠죠. 자, 그런데 상호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계약이 진행됐다. 그런데 영업 신고하는 도중에 이런 분쟁 사항을 알게 됐다. 전엔 진짜 몰랐다 했을 때는 상호간에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납부 대상자는 임대인이십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부담과 임차인의 부담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건 임대인이 인지를 하였냐 못하였냐, 입증이 가능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왜냐?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서 본 건물 목적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분쟁은 언제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경매 물건을 찾으면서는 이런 부분들, 상가에 관련돼서는 전기, 정화조, 하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